안녕하십니까. 2020-3024 고윤재입니다. 저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인데 제기와 비슷하게 주어진 문제를 작은 하위 문제들로 나누어 해결 후 그 결과를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하위 문제가 있을 때 매우 유용하고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핵심 아이디어는 첫 번째로는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누고, 다음으로는 부분 문제의 결과를 반복될 때 다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큰 문제의 최적해가 작은 문제들의 최적해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경우에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하노이타도 이런 방식으로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중복 하위 문제가 여러 번 계산될 때도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피보나치 수열이 있는데, 이 피보나치 수를 계산하려면 이전 두 개의 피보나치 수를 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피보나치 수를 계산하려면 네 번째와 세 번째 피보나치 수가 필요하고, 또 네 번째 피보나치 수를 계산하려면 세 번째와 두 번째 피보나치 수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F3, F2 같이 하위 문제가 여러 번 계산되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면 중복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 제기로 사용해서 할 때는 간단하지만 중복 계산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면은 한 번 계산한 결과를 저장해 두고 또 이 계산이 실행될 때는 다시 계산하지 않고 저장된 값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메모리제이션 또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반대로 바텀업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바텀업 방식은 작은 문제부터 차례대로 해결하면서 점점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바텀업 방식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할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위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피보나치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서 최종 값을 구합니다. 이 계산 결과를 배열에 저장해서 그 후에 큰 계산을 할 때 다시 사용하면 제기 방식과 달리 오버플로우의 위험이 없이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의 예로는 최적 경로 문제, 또 배낭 문제, 최장 증가 부분 수열, 최소 편집 거리 문제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문제를 하위 문제로 나누고, 각 하위 문제를 한 번만 계산해 중복을 피하는 방식으로 시간 복잡도를 아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처럼 중복 계산이 많은 문제에 매우 유용하며, 메모리제이션과 바텀업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3091 소프트웨어학부 서동현입니다. 오늘 저는 동적계획법을 사용하는 몇 가지 알고리즘의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적계획법은
복잡한 문제를 작은 하위 문제로 나누고 중복 계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오늘은 피보나치 수열, 배낭 문제, 최장 공통 부분 수열, 최소 동전 거스름돈 문제, 그리고 편집 거리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첫 번째 예시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재기적인 방식으로 정의되며 fn은 fn-1 플러스 fn-2와 같이 계산됩니다. 가장 단순한 재기적 방법으로 풀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F5를 계산한다고 할 때 F4, F3, F2, F2를 각각 계산하고 F4를 계산할 때 또 다시 F3, F2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같은 값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적 계획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중복 계산을 줄일 수 있고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해 이미 계산한 값을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저장된 값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재기적 풀이에서 시간 복잡도 5의 n승이었던 것을 5n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기법만으로도 효율이 크게 향상되는 좋은 예시입니다. 또한 피보나치 수열은 탑다운 방식으로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바텀업 방식으로 테이블을 채워나가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배낭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낭 문제는 제한된 무게 내에서 최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물건들의 조합을 찾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각각의 물건은 무게와 가치가 있으며 주어진 목표 배낭의 용량을 넘지 않으면서 물건을 선택할 때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문제는 탐욕적 알고리즘으로도 풀 수 있지만 탐욕적 방법은 항상 최적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동적 계획법은 최적해를 보장합니다. 동적 계획법에서는 이 문제를 하위 문제로 나누어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배낭의 무게 제한을 W라 하고 N개의 물건이 있을 때 각 물건을 선택할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테이블로 만들어 각 물건에 대해 가능한 최대 가치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각 물건을 배낭에 추가할지 말지 결정할 때마다 그 순간의 최적 가치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사용해 다음 단계를 계산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는 5의 NW가 되며 여기서 N은 물건의 개수, W는 배낭의 용량입니다. 즉, 동적 계획법은 탐욕적인 방식보다 더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만 최적해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최장 공통 부분 수열 문제입니다. 두 문자열 사이에서 가장 긴 공통된 부분 수열을 찾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열 ABCDAB와 BDCABA의 최장 공통 부분 수열은 BCBA입니다. 이 문제는 두 문자열의 각 문자를 비교하며 하위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적 계획법을 사용해 두 문자열을 테이블 형태로 배치하고 각 문자쌍을 비교하면서 테이블을 채워나갑니다. 테이블의 각 칸은 현재까지의 최장 공통 부분 수열의 길이를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두 문자가 같으면 그 이전까지의 최장 공통 부분 수열에 1을 더하고 다르면 그 순간까지 계산된 값 중 최대값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두 문자열을 끝까지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테이블의 마지막 값이 최종 공통 부분의 수열의 길이가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가 5의 mn이며 m과 n은 각각 문자열의 길이입니다. 즉, 두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계산량은 늘어나지만 동적 계획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적 계획법을 사용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피보나치 수열부터 최소 동전 거스름돈 문제까지 복잡한 문제를 하위 문제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중복 계산을 피하고 하위 문제의 최적해를 저장하여 전체 문제의 최적해를 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형 어디 갔대? 안녕하세요. 2021-3003 박창용입니다. 오늘은 알고리즘의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인 동적 계획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적 계획법은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많은 최적화 문제에서 사용됩니다. 먼저 동적 계획법이란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간단한 문제로 나누어 푸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문제의 결과를 저장해 두고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복 계산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를 수 있다고 할 때 n번째 계단에 오르는 방법의 수는 n-1번째 계단에 오르는 방법의 수와 n-2번째 계단에 오르는 방법의 수의 합과 같습니다. 이처럼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나누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적 계획법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최적 부분 구조입니다. 이는 큰 문제의 최적해가 작은 문제의 최적해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설명한 계단 오르기 문제에서 n번째 계단까지 오르는 최적의 방법은 n-1번째나 n-2번째 계단까지 오르는 최적의 방법에 기반합니다. 둘째, 중복되는 부분 문제입니다. 동일한 작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할 때 F5를 계산하기 위해 F4와 F3을 계산하고 F4를 계산하기 위해 다시 F3과 F2를 계산하는 것처럼 F3이 중복돼서 계산됩니다. 동적 계획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탑다운 방식으로 제비를 이용하여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활용합니다. 큰 문제에서 작은 문제로 내려가면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메모이제이션은 계산한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해두고 같은 입력이 들어오면 저장된 결과를 반환하는 기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텀업 방식으로 반복문을 사용하여 테이블링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작은 문제부터 차례대로 해결하여 큰 문제의 해답을 찾는 방식입니다. 테이블링은 결과를 보통 테이블에 저장하며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기법입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직관적이고 구현하기 쉽지만 제기 호출로 인한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텀업 방식은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이지만 때로는 문제를 이해하고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적 계획법을 이해하기 좋은 예시로 피보나치 수열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두 수를 더해 다음 수를 만드는 수열입니다. 예를 들어 0, 1, 1, 2, 3, 5, 8, 13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제기 방식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구한다면 같은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F5를 계산하기 위해 F4와 F3을 계산하고 F4를 계산하기 위해 다시 F2와 F3을 계산하는 식으로 F3, F2, F1 등이 중복돼서 계산됩니다. 하지만 동적 계획법을 사용하면 이미 계산된 결과를 저장해두고 재사용함으로써 중복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에서는 큰 수부터 시작해 작은 수의 결과를 저장해가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F5를 계산할 때 F3, F4 등의 결과를 저장해두고 나중에 같은 값을 계산할 때 저장된 결과를 사용합니다. 바텀업 방식에서는 0과 1부터 시작해 차례대로 더해가며 원하는 숫자까지 계산합니다. F0은 0, F1은 1부터 시작해서 F2는 F1 더하기 F0, F3은 F2 더하기 F3 식으로 계산해 나갑니다. 두 방식 모두 중복 계산을 피하기 때문에 일반 제기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적 기획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 복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나치 수열의 경우 일반적인 제기 방식은 2의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지만 동적 계획법을 사용하면 5n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저장해두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동적 계획법은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예시를 통해 보았듯이 적절히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